정말 안 돼요. 이러면 정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감정이 겹겹이 쌓여 터져 나오는 듯한 복잡한 울림이었어요. 너무 좋아요, 안 돼.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조명이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 은은한 빛 속에서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한 떨림의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죠. 무슨 소리예요? 한 번 더 말해줘요. 그의 말투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지했어요. 매번 이런 식이면 저는 말은 거절하고 있었지만 그의 다정한 행동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제 마음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의 섬세한 배려가 제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고 저는 그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건지 단순한 호의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제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온 건 맞죠? 제 속마음이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그의 품에 안긴 채 등을 타고 느껴지는 그의 심장 소리에 저도 모르게 제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박동은 마치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듯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안도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저녁부터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아주었고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어요. 저를 감싸는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그의 손길은 강렬하면서도 따뜻했고 저는 그 안에서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각을 되찾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고 그 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눈빛, 손길, 숨결 하나하나가 저를 향한 진심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저는 그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을 때 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여운을 함께 나눴어요. 그렇게 그날의 감정은 깊게 스며들었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그는 자주 찾아왔고 우리는 서로의 일상 속에서 작은 위로와 기쁨을 나누었어요. 때로는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의 존재는 제 삶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고 저는 그 안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보다 10살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과의 인연에서 시작된 조금은 특별하고도 충격적인 사연이에요. 저는 올해 45, 중심 상가 근처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흔히들 와인바 사장님 하면 세련되고 여유로운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제 삶은 그리 우아하거나 낭만적이진 않았어요. 제가 운영하는 와인바는 주로 40대 중후반 이상의 남성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늦은 저녁 시간부터 문을 열고 하루의 피로를 와인 한 잔으로 풀고 싶은 분들을 맞이하죠. 조명이 은은한 공간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외로움과 사연이 숨어 있어요.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였고요. 처녀적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청소부터 가사 도우미까지 여자라고 하기엔 꽤나 힘든 일들도 많이 해봤어요. 손에 물 마를 날 없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분위기를 익히고 장사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결국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되어 지금의 와인바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결혼은 솔직히 생각도 안 했어요. 일만 하고 살다 보니 혼기를 놓친 것도 있고 무엇보다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늘 와인바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는 멀어졌어요. 가끔 손님 중에 호감을 보이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저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늘 와인바 사장이라는 이미지로만 존재했고 그 너머에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저냥 살게 되었어요. 연애는 사치처럼 느껴졌고 사랑은 먼 이야기 같았죠. 그렇게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40을 넘겨버렸고 주변에서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냐는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작은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와인바를 마감하고 있었고 손님도 거의 없던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했고 처음엔 그저 피곤한 얼굴로 와인 한 잔을 주문했어요. 그날의 짧은 대화와 눈빛, 그리고 그가 남긴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그 말이 어쩐지 진심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한 여자의 삶과 선택, 그리고 다시 시작된 감정의 기록이에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다음 편에서는 그 남자와의 첫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와인바를 정리하고 있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고요한 공간에서 저는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분주했던 탓에 몸은 조금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고 이제 곧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안도감이 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에 저는 잠시 놀랐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기 지금 간단하게 와인 될까요? 영업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그를 매몰차게 돌려보내기엔 마음이 쓰였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원래는 마감인데 그냥 한 잔 드릴게요. 간단히 과일도 같이 드릴게요. 늦은 시간에 찾아온 손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또 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빨리 마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와인을 준비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와인잔에 붉은 빛이 고이고 과일 접시를 곁들여 내놓으니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후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같이 한잔 하실래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그의 지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혼자 와인을 마시는 그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고 그 순간만큼은 함께 있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와인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 순간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님이 참 따뜻한 분 같아요. 복 받으실 겁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날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와인을 마저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먹고 갑니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가게를 나섰고 저는 마지막 손님까지 보내고 나니 시간이 꽤 늦었더라고요. 와인잔을 치우고 조명을 하나씩 끄면서 그와 나눈 짧은 대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가 했던 말, 그 눈빛, 그리고 그 순간의 분위기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어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근 뒤 조용한 밤거리로 나섰어요. 바람은 살짝 불었고 거리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날의 짧은 만남은 평범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여운을 남긴 밤이 되었어요. 저는 가게와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날이 많다 보니 퇴근 후 이동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고 무엇보다 퇴근 후 바로 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죠. 그런데 그 손님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고 살짝 숨이 찬 듯한 얼굴로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저기 커피숍에서 커피를 샀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요. 사장님이랑 한 잔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요 앞 중소기업 사장님이시죠? 예, 오늘은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는데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일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날씨, 동네 분위기, 그리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까지.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예의 바랐고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그러던 중 그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간단하게 술 한잔 하실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단정한 외모와 다정한 태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피어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가 먼저 다가와 준 그 따뜻한 배려가 참 고마웠어요. 그날 밤은 평범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여기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잠깐 같이 가실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분위기가 좋았고 그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집에 간단하게 안주거리는 있어요. 그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잠깐 들렀다가 가죠.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소주와 맥주 몇 병을 샀어요. 간단한 안주도 챙기고 계산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그가 제 옆에 나란히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 남자 혹시라도 나를 여자로 보면 어떡하지? 그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늑하네요. 분위기 좋아요. 저는 그에게 소파를 권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술을 따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할까 걱정했지만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잘 통했어요. 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젊은 시절의 추억, 서로의 가족 이야기까지. 그는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줬고 저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말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로의 삶을 조금씩 공유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교감의 시간이었어요.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설렘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술이 들어가자 몸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분위기는 부드럽게 흘렀고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죠. 그는 다정했고 말투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예요. 그런 감정이 술 기운과 함께 밀려오면서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스며들었어요. 그 감정을 털어내고 싶어서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 듯 조용히 숨을 고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고 그에게도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제가 거실로 나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영 씨, 저만 그런 건가요? 자꾸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어요. 당황스러움은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이 전해져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그 감정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나갔어요. 말보다 눈빛과 손끝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장님, 제가 마음에 드셔서 같이 집에 온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웃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설레었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급하게 다가오시면. 그는 제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천천히 나누었어요.
그와 함께한 밤은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감정과 감각이 뒤섞인 깊은 교감의 순간이었어요. 행복했고 따뜻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시간은 벌써 8시를 넘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욕실에서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아직 집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고 어제의 기억들이 조용히 떠올랐어요. 잠시 후 그는 수건을 두른 채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어제보다 더 섬세했고 저는 다시금 그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매 순간이 새로웠고 그 감정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서로를 확인하고 안심시키는 방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은 어제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시작되었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가게에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나섰을 텐데 오늘은 느긋하게 침대에 누워 창밖 햇살을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런 여유 속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 오늘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어제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따뜻하고 설레어서 조금 더 연애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고 행복한 순간이 조금만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 나도 모르게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그가 내 일상에 들어온 이후로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괜히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빵 좀 사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어요. 저는 샤워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따뜻한 물줄기와 샴푸 향이 욕실 안에 은은하게 퍼졌고 그 향기 속에서 잠시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기대감에 사로잡혔어요. 혹시 이 남자 다시 어제처럼 다정하게 다가오는 걸까? 설레는 마음으로 수건을 두르고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문 앞에 서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이미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문을 활짝 열자 그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갓 구운 빵과 커피가 담겨 있었어요. 빵 샀어요. 향기가 너무 좋네요. 아침에 뭔가 식사를 차려주고 싶었는데 남의 집에서 요리하기는 좀 그래서요. 앞에 24시 카페가 있던 게 생각나서 커피랑 빵을 좀 사왔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 너무 젠틀하잖아. 이 남자 정말 매력 있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내 나이에 이런 남자복이 생긴 걸까?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그가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시원한 커피와 따뜻한 빵을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는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보다는 서로를 느끼는 데 집중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저는 그에게 평소엔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이름도 모르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제대로 묻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박선영이에요. 43살이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윤재호입니다. 42예요. 그가 30대처럼 보였던 터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는 30대이신 줄 알았어요. 보기보다 정말 동안이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 씨도 생각보다 엄청 젊으시네요. 그 나이에 그런 몸매와 외모를 유지하다니 비결이 뭐예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냥 조깅을 조금 하고 있어요. 몸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그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다시 침대로 이끌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또다시 저를 향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 아침 인사를 나눴어요. 어제 새벽부터 이어진 그 밤은 감정이 겹겹이 쌓여 서로를 끌어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어느새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숨을 고르며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는 다시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지쳐서 눈을 감고 있던 저에게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더 가까운 온기를 나누려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그 순간 서로의 경계를 허물며 깊은 교감을 이어갔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이 남자 도대체 체력이 얼마나 좋은 거지? 감탄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고 그의 끊임없는 열정에 저는 다시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서로의 감정과 존재를 확인하는 깊은 교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이러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겠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장난스럽게 제 손끝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웃으며 그를 밀어냈어요. 아, 이제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영 씨가 너무 예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고 싶었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우리 밖에서 점심 먹을까요? 그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벗어나며 화제를 돌렸어요. 다행히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럴까요? 요 앞에 자동차 극장도 있는데 영화도 한 편 보죠. 우리는 그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살짝 불어와 기분 좋은 오후였어요. 차 안에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극장으로 향하는 길은 평화롭고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자동차 영화관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다시 달라졌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어둠을 틈타 조용히 온기를 전하려는 듯 했어요. 그의 다정한 행동은 순간적으로 저를 놀라게 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은 마치 우리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고 분위기는 조용했고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스크린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영화보다 그의 손길에 더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 감미로운 움직임은 저를 점점 더 깊은 설렘으로 이끌었고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천천히요. 사람들이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제 귀에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선영 씨 정말 좋아해요. 그의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귀를 간지리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려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의 다정한 행동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평소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었고 둘만의 공간에서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장난기 어린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뒤에서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테이블 아래로는 살짝 제 손을 잡기도 했어요. 재호 씨, 지금 사람들이 다 봐요. 제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그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지 않아요? 선영 씨도 싫지 않으시면서요. 사실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거부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의 다정한 손길이 더 강렬해지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짜릿했고 저는 그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설렘이었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며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러 간 레스토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공간이었지만 그는 틈만 나면 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그의 장난기 어린 눈빛과 익숙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아,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장난스럽게 되묻더라고요. 이러면 왜요? 우리 사이인데. 그 말의 순간 마음이 놓이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 혹시 눈치채지 않았을까 하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 긴장마저도 묘한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존재가 제 일상에 들어오면서 저는 다시 여자로서의 감각을 되찾고 있었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쌓여있던 감정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 겹겹이 쌓여 그날 밤은 감정의 깊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저를 끌어안았고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어요. 선영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멋져요, 재호 씨.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 담긴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 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어요. 감정과 간절함, 애정과 설렘이 뒤섞인 그 순간은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재호 씨는 매일 제 와인바에 와인을 마시러 왔어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지만 혼자 올 때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홀에서 테이블을 정리할 때마다 슬쩍 다가와서 장난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재호 씨,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재호 씨 직장 직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재호 사장님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그러게요.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인바에 온 재호 씨가 제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이 생겼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서 와인바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직 영업 전이라 홀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음악도 틀지 않은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바닥을 닦고 있던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재호 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는 놀란 듯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말없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몸이 굳었고 그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재호 씨, 지금은 안 돼요. 아직 영업 전이고 직원들도 곧 와요. 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복잡했고 그가 전한 감정이 진심인지 혹은 순간적인 충동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 재호 씨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그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을 때 저는 당황스러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어요. 잠깐만요, 너무 가까워요. 보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순간은 너무 위험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같은 회사 직원 한 명이 늦은 저녁 와인을 마시러 와인바에 들어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직원은 우리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 나가버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야, 재호 사장하고 와인바 사장 완전 그런 사이래. 진짜? 어떻게 알았어? 어제 내가 봤다니까. 껴안고 있더라. 나도 와인바 사장님이랑 한번. 하하, 꿈 깨라. 그날 저녁 재호 씨가 제 집에 왔을 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놨어요. 재호 씨, 오늘 직장에도 가게에도 소문이 났어요. 그는 놀란 듯 물었어요. 뭔 소문이요? 우리 관계요. 직원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재호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나눈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와인바라는 공간은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 놓여 있고 그 시선은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하니까요. 저는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어요. 이틀 뒤 저녁 와인바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어요. 와인바 근처 골목을 지나는데 가게에 가끔 오던 손님 한 명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근육질의 남자였어요.
이름은 강호이라고 했고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죠. 와인바에 자주 들르던 단골이었고 우리 사이엔 가벼운 인사와 몇 번의 대화가 오갔던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간단하게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냥 평소에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친해지고 싶어서요. 그 말은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최근 재호 씨와의 관계가 소문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강호 씨의 제안은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가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오해가 더 생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죄송해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요. 강호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 말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다음 기회에 꼭 만나요. 언젠가는 시간을 꼭 내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어요. 그의 손길은 강하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접촉에 몸이 굳었어요. 그 순간 문 앞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자 재호 씨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강호 씨는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아, 재호 사장님.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두 남자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호 씨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영 씨, 설명 좀 해주세요.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감정이 억눌린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한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반응은 냉정했어요. 인사가 손을 잡고 하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설명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강호 씨는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른 자리를 떴어요. 그럼 저는 이만.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남기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어요. 강호 씨가 떠난 후 재호 씨는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더니 단호하게 물었어요. 선영 씨,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감정이 억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차 한잔 하자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재호 씨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고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거절했으면 손은 왜 잡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하려 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갑자기. 하지만 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는 제 말을 끊으며 더 날카롭게 물었어요. 혹시 저 말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제 진심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 없잖아요. 억울했어요. 단지 우연히 마주친 상황이었을 뿐인데 그는 제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우리 사이에 생긴 작은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건데 이렇게 의심받다니 재호 씨, 저를 믿어주세요. 그냥 인사만 한 거라고요. 제 말에 재호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어요. 잠시 후 그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요. 다른 남자들이 선영 씨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불안과 질투가 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를 향한 감정이 깊어지는 만큼 오해와 갈등도 함께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2부 원해요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기대를 반영해 바로 이어지는 사연을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